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4학년에 올라가는 파이낸스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 현재 토론토에 있는 헤지펀드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토 대학교에서 파이낸스를 전공하고 싶어하는 1학년 학생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 하는데 일단 2학년이 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연 내가 원하는 전공을 할 수 있는가겠죠?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트맨 커머스에서 파이낸스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1학년 성적을 요구합니다. 로트맨 커머스에서 파이낸스 앤 이코노믹스를 전공하고 싶다 하시면 1학년 때 4.0 이상의 크레딧을 따고 그 크레딧들 중에 67% 이상의 이코 100, RSM 100 그리고 50% 이상의 매스 133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이상의 크레딧을 따고 또 원하는 점수가 나왔다 하시면 이제 파이낸스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첫 번째 학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굳이 파이낸스가 아니더라도 이 점수가 있으시면 뭐 어카운팅으로 가신다든지 매니지먼트로 가신다든지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뭐 파이낸스에 갈 수 있다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고민은 과연 내가 파이낸스를 하고 싶은가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건 벌써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이제 갓 1학년 끝마치신 학생으로서 파이낸스나 어카운팅이나 매니지먼트나 아마 중급 레벨 이상을 들어보신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2학년에 그런 과목들을 두루두루 들으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학년이 끝나고 2학년 때 이제 어카운팅이나 매니지먼트 과목들도 두루두루 듣고 이게 끝나고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갔다가 온 다음에 파이낸스 이제 RSM 230을 들으면서 아 파이낸스도 재밌구나라고 해서 시작한 게 어느덧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파이낸스가 뭔지도 모르면서 섣불리 파이낸스를 향후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가 과연 파이낸스를 하고 싶은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2학년 과목들을 좀 들어봐야겠죠. 과연 내 길인가라는 고민이 있으시면 2학년 때 RSM 230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이 과목을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째로 이 과목에서는 파이낸스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뤄서 아마 좀 그 베이직한 그러니까 파이낸스가 정확히 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거고 또 둘째로 이 과목 난이도 자체가 다른 RSM 과목들에 비해 뭐 어렵다던가 절대로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매니지먼트 스페셜리스트라 하시더라도 아마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UT에서 파이낸스를 전공하는 것의 장단점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계산적인 부분에서 대체로 머리가 밝은 한국인들은 아마 외국인들에 비해 계산을 잘 하시니까 파이낸스 과목에서 잘 살아남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RSM 332, 333 이런 어드밴스 파이낸스 과목을 들으실 때는 이제 빠른 계산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과목에서 그럴 때 아마 외국인들보다 유리하게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파이낸스 교수들이 대부분 필드에서는 적게는 몇 년, 많게는 뭐 몇십 년까지 일을 하시다 오신 분들이라 실용적인 부분에서 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는 역시 토론토 대학이 파이낸스에서는 아직 캐나다에서 힘이 세지가 않아가지고 명성이 없어가지고 인터뷰에서 좀 불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파이낸스 인터뷰를 제대로 준비시켜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인터뷰가 온다 해도 아마 가면 대부분 10중 8구는 인터뷰어들이 이제 퀸즈나 IB 출신이 나오기 때문에 좀 공감대 형성에서 불리해져서 좀 원활하게 대화가 안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뭐 웨스턴 온타리오 이쪽에서 뭐 1년에 수십 명 학생들이 뭐 그 유명한 인베스트먼트 뱅킹 이런 데 갈 때 토론토 대학에서는 아직 한 4~5명 이 정도밖에 가지 못합니다. 자, 이번에 파이낸스를 졸업하고 갈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저도 아직 학생이라 이쪽으로는 배울 점이 많아가지고 저보다는 뭐 KCC에서 멘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필드에 이미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편이 아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리가 자리인지라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파이낸스를 졸업하고 할 수 있는 직업은 아주 많은데 이제 그중 유명한 곳들을 뽑자면 뭐 investment banking, sales and trading, equity research 아니면 뭐 hedge fund, private equity, pension fund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1, 2학년 때 파이낸스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에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커가 도대체 무엇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나 하고 좀 궁금해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는 뭐 밀리언, 빌리언씩 투자를 해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거나 하루아침에 뭐 거지가 되거나 뭐 이러는 사람들은 정확히 말해서 인베스트먼트 뱅커가 아닙니다. 인베스트먼트 뱅커는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회사들을 뭐 조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프라이빗 컴퍼니가 뭐 토론토 스탁 익스체인지에 리스트를 해가지고 퍼블릭 컴퍼니가 되고 싶다, 즉 IPO를 하고 싶다. 이럴 때 다른 투자자들에게 뭐 그 회사의 뭐 스탁을 대신 팔아줘서 그 커미션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올린다든지 하는 게 인베스트먼트 뱅크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뭐 그렇게 뭐 영화에서만 보는 그 투자를 엄청 하고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헤지 펀드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이제 미국 모기지 시장이 무너졌을 때 헤지펀드 매니저 미국의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엄청난 금액을 베팅을 해가지고 1년 사이에 뭐 10 빌리언 달러가 넘는 금액을 벌어서 엄청 유명해진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이낸스를 졸업하고 갈 수 있는 직업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뭐 인베스트먼트 뱅크라든지 아니면 뭐 헤지 펀드라든지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엄청 많습니다. 파이낸스를 졸업하고 컨설팅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은행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에 취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아직 그쪽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학생이고 아직 배우는 중이라 이거는 역시 저보다는 필드에서 일하고 계신 선배님들에게 물어보는 편이 더 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학년이 끝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자면 저도 역시 1학년 끝나고 똑같은 고민을 했으니까 일할 기회가 있으면 하되 1학년이 갓 끝난 학생들을 고용하는 회사도 없을 뿐더러 많은 회사들이 1학년 끝난 학생들에게 벌써 뭐 은행에 가서 일하는 걸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뭐 인턴십이 없다 해서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 썸머에 파이낸스 과목을 뭐 미리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2학년 학생들이랑 경쟁을 하기 좀 무섭다 그러면 일로는 안 하고 그냥 가서 도강을 하면서 파이낸스가 뭔지 좀 배우고 과연 이게 내 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역시 토론토 대학교 커머스가 2학년 이제 어렵고 스트레스 많기로 유명한 학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푹 쉬는 편도 개인적으로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좀 더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